샵20 현장의 환경관리, 쓰레기 처리, 화장실 291차 현장에 쓰레기가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처리하지? 현장 쓰레기는 법률 용어로 말하면 산업 폐기물이다. 현장에서는 환경관리가 된다. 물론 쓰레기 처리는 현장 환경관리 업무의 일부분이다. 환경관리는 현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적으로 적용받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 부처이며 지자체, 시군구의 관리 업무 일부가 위임돼 있다. 폐기물 관리법 1. 생활 폐기물 가정, 가게, 상점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 등 2.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유해성이 높은 폐유, 폐성면 등 일반 폐기물,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일반 건설 폐기물, 폐목재 등 배출자 의무사항, 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허가받은 업체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기록 의무가 있다. 운반자 의무사항, 허가된 차량, 용기 사용해야 한다. 전자기록 유지, 관리, 처리자 의무사항, 기준에 맞는 시설,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처리 시 환경 오염 방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무허가 처리, 징역 7년 이하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투기, 10년 이하 징역/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 허위 기록 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하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현장환경관리자 및 조직,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산업안전보건법,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은 법적으로 관리자마다 책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환경총괄 책임자, 환경관리감독자,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 현장환경위원회, 환경교육, 정기, 직무, 신규, 특별, 환경교육 기록을 유지, 현장 환경관리 관련 법령, 수질, 공기, 소음, 쓰레기 등에 관련된 모든 환경 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현장 신고 및 관리사항, 계획과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와 관리, 감독을 받는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소음, 진동 발생 신고, 지하수 수질 검사, 오수 처리 설치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정 폐기물 처리 증명,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장, 생활, 건설을 구분하고 고철, 폐지 등은 분리수거, 폐기물은 종류와 양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 금속, 목재 등은 해당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간다. 이 모든 것은 전문업체와 계약, 이행, 확인, 보고 등을 해야 한다. 현장 구비시설, 현장에는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분리수거장을 설치한다. 흙, 콘크리트, 스티로폼, 합판, 비닐, 지정 폐기물 구역으로 나누고 바닥은 콘크리트나 방수 시트를 깔아 침출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종류별로 분리 후 적정하게 보관, 지정 폐기물은 밀폐 용기에 라벨로 표시해야 한다. 빗물을 막아야 한다. 작업자 교육, 주일회, 그 밖에 현장 내 발생 분진을 줄이기 위한 물차, 살수차는 현장에 고정 배치해서 살수를 해야 하고 현장을 출입하는 토사 운반, 레미콘 차량들은 세륜시설에서 모든 바퀴를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살수시설, 살수 차량 운행 일지, 방음 방진벽, 세륜 세차 시설, 소음 측정기, 변위계 등이 현장에서 환경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중홍시, 폐기물 처리 내역 제출을 제출한다. 환경관리사항, 공종, 확인사항, 관련시험, 환경관리, 폐기물 처리 지침, 적법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관련 자료 별도 파일, 현장 화장실, 샤워장, 정화조 시설, 오폐수 관리, 층간소음 저감제 사용, 소음 주간 6시부터 22시까지 39dB, 야간 22시부터 6시까지 34dB, 1시간 3회 이상 발생, 바닥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바닥 중량 충격음 50dB 이하, 바닥 슬라브 210mm 이상, 주택 성능 등급제, 법령 없음, 환기시설 의무화, 공동주택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 환기 설비 또는 기계 환기 설비 설치를 의무화, 친환경 자재 사용, 녹색 건축 인증 제도, 미국, 그린 건축 인증 제도, 한국 공기청정협회, 골치 아프다. 담당 감리원은 시공사에서 하는 법적 요건에 따른 서류와 실적,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살수차는 한 대가 상주한다. 현장 발생 쓰레기들을 모아 놓았다. 금속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재는 모아서 보관하고 금속류는 업체에서 유상으로 수거해 간다. 목재도 펠릿 등으로 재활용한다. 지게차도 거의 상주한다.
그러면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하나? 생리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에 예전에는 현장 내에서 대충 해결했다. 당연히 공사 기간 동안 현장 내에 악취가 심했다. 예전에는 특급 호텔들 현장도 다 그렇게 지었다. 그러나 물론 지금은 아니다. 우선 제대로 지은 화장실이 있다. 물론 수세식에 검사받은 정화조도 설치되어 있다. 요즘은 여성 근로자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여자 화장실도 별도로 있다. 놀랄 일은 화장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계속 흐른다. 더 놀랄 일은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 남자 화장실에도. 물론 이런 정도가 되려면 공사 규모가 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장 내에는 현장 작업 도중에 화장실을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안 된다. 간이 이동식 소변기가 있다. 간이 화장실. 콘크리트만 치는 노가다의 시대는 지나갔다. 본연의 업무 외에 이런저런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중에 환경을 보호하는 일도 하나이다. 이렇게 환경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건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편의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연을 파괴하고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제 건설은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샵 21. 처음 겪는 코로나19, 감리 업무 플로우, 301차. 비 오는 날은 노가다 공치는 날이다. 이 말은 다들 아실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니까 좋겠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좋지 않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당을 못 받거나 하도급 받은 일이 지연되고 건설회사와 사업주는 공사비 원가가 더 들어간다. 요즘은 예전보다 비 오면 더 싫어한다. 대부분 일당이 아니고 도급제여서 일을 끝내는 날짜만 늦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비가 오면 할 일이 없이 좁은 숙소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어지간 비가 오면 그냥 맞으면서 일한다. 이런 코리안 드림은 사실 얼마 전 우리가 독일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월남과 중동에서 했던 모습 그대로이다. 직원들도 놀지 못한다.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집에서 세탁을 다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빨랫감이 또 쌓이듯이 현장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서류는 계속 쌓인다. 이렇게 서두가 길었던 이유는 코로나는 비보다 훨씬 더 무섭다. 만약 현장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현장을 폐쇄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처음 겪는 일이다. 현장 폐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기도 싫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 현장 가이드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 현장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내놓았다. 현장 방역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부 및 발열 체크 장비, 기록 유지, 방역 실시, 일지 작성, 공용구역, 식당, 사무실, 화장실 112회 소독, 손 소독제 비치, 30분마다 환기, 공용 장비 소독, 거리 두기 시행, 확진자 발생 시 즉시 해당 구역 작업 중지, 소독, 보고, 예방교육 정기 실시, 감리 업무 플로우, 1. 공사 착공 단계, 현지 여건 조사, 현지 조사서, 지질 조사서, 매몰 부분 조사서, 재해 방지 대책 수립, 2. 건축 허가 및 사업 계획, 건축 허가서, 사업 계획 승인 조건, 사업 계획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점검표, 3.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현장 감리 업무 지침, 4. 현황판, 감리단 표준 지침, 공사 현황판 제작 및 게시, 5. 공사 시공 계획서, 시공, 공정, 품질, 안전, 환경, 6. 착수 회의, 킥오프 미팅, 착수 회의록, 감리단 작성, 7. 측량, 좌표 확인, TBM 확인, 현황 측량, 8. 모델하우스 관리, 공사 시행 단계, 1. 시간 외 근무 요청, 시간 외 근무 요청서, 2. 기술 검토 및 시정 지시, 기술 검토 의견서, 시공 상세도 검토 요청서, 업무 지시서, 시정 지시서, 회신, 3. 감리 업무 보고, 월간 감리 보고, 단장 회의, 중간 감리 보고, 분기 보고, 최종 감리 보고서, 특별 보고, 4.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 변경,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설계 변경 검토 의견서, 설계도서, 검토 사항 체크리스트, 5. 공사 일보 및 공사 사진 대장, 공사 일보, 공사 사진 대장, 6주 공정 관리, 주간 공정 계획, 월간 공정 계획, 검토, 공정 확인서, 7. 안전 관리, 안전 교육 실시, 비상 연락망, 안전 관리비 사용 내역, 8. 환경 관리, 층간 소음 방지, 유해 물질 발생 관리, 9. 품질 관리, 품질 시험 계획서, 품질 관리자, 시험실, 시험 장비 보유, 10. 자재 선정 검토 요청서, 검토 요청서, 검토 결과 통보서, 11. 공장 방문, 파일 공장 방문 조사 보고서, 레미콘 공장 방문 조사 보고서, 기타 공장 방문 보고서, 12. 사용 검사, 감리 의견서, 13. 검측 사항, 검측 요청서 및 검측 결과 통보서, 3. 공사 완료 단계, 1. 사용 검사 승인, 사용 검사, 감리 의견서, 2. 인수인계, 평가, 품질 기록 이관 목록표, 비품 인수인계서, 감리 업무 수행 결과 평가서. 샵 22. 방수공사 공법 종류, 311차 지하실 방수. 방수공사를 할 때면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100가지를 잘해도 물 새면 다 소용없다 라고. 어떤 경우에도 건물에서 물이 새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더구나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방수공사의 공법은 상당히 발전해왔다. 방수 워터프루핑의 기본 개념이 물과 싸우고 막는 것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물과 다투지 않는 것이다. 방수가 아닌 치수로 바뀐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하실의 영구 배수 공법이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부지 전체라 할 만큼을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토압과 함께 수압, 지하수도 걸린다. 그래서 주차장의 방수는 어렵고 중요하다. 그 넓은 슬라브를 방수해서 물을 다스려야 하니까 어려운 일이다. 위치에 따른 우리 아파트 현장 방수공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방수를 해야 할 곳을 크게 나누면 기초상부, 지하층 하부, 지하실 바닥, 집수정 등, 지하실 벽체, 피트 부분, 주차장 상부, 외부, 슬라브,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기준층 옥상, 지붕 슬라브,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 건물이다.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방수, 복합 방수. 주차장 상부 슬라브, 외부를 지하층 바닥보다 먼저 방수 공사를 하는 이유는 외부 바닥인 상부 슬라브의 빗물이 아래 지하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 기자재 등을 적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 플러스 우레탄 보강, 기준층 옥상 슬라브 방수, 복합 방수,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 방수, 장소에 따라 시멘트 액체 방수 플러스 우레탄 보강, 복합 방수. 방수공사의 종류,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몰탈에 폴리머 등을 혼합한 액체형 방수제를 도포하여 피막을 만들어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 장점, 접착성이 우수하고 시공이 용이하다. 복잡한 구조물에도 가능하다. 경제적이다. 단점, 시멘트의 탄성이 약해 균열이 생긴다. 그래서 우레탄을 취약한 곳에 칠한다. 내구성이 짧다. 즉, 하재 문제가 있다. 시공 정밀도에 따라 방수 품질의 차이가 크게 난다. 외기의 열, 냉, 자외선에 약하다.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 플러스 우레탄 보강, 시공 순서, 바닥과 벽에 크랙 간 곳, 이물질 등을 파취, 청소한 후 시멘트 방수 몰탈로 땜방을 한다. 벽체는 최소 높이 1.2m부터 1.5m까지 이상 시멘트 방수 몰탈을 바른다. 건조 후 시멘트 액체 방수 몰탈을 바른다. 취약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코너, 배관 주위, 문지방 아래 등은 덧바르고 면은 둥글게 처리한다. 크랙이 덜 가도록. 중요한 것은 물구배 경사를 잘 잡아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바닥 타일 작업에서 구배를 잡아야 하지만 방수층의 구배는 물고임을 줄여주어 하자를 줄여준다. 건조 후 취약한 부분을 우레탄으로 보강 작업을 한다. 건조 후 배수구를 막고 물을 채워 24시간부터 48시간까지 세대마다 누수 검사를 한다. 발코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방수 공사를 한다. 아무래도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약하다. 세대 내 화장실 방수는 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점차 복합 방수로 시공이 바뀔 것이다. 하자는 일본 말은 아니고 우리말 한자어이다. 그러나 건설에서 흔히 쓰이는 하자는 비슷한 말로 뒷손 보기가 있다. 도막 방수. 액상에 방수제를 바르거나 뿌려서 도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도막 방수의 재료는 폴리우레탄, 에폭시, 아스팔트계 등 다양하다. 재료 자체는 우수하나 문제점은 균일한 두께로 시공하기가 어려워서 취약한 부분이 생기기 쉽다. 시트 방수, 천같이 둥글게 말려있는 시트, 고분자 합성 고무, 아스팔트 시트 등을 깔아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이음 부분은 열 융착, 접착제로 붙인다. 시트 자재 자체는 우수한 방수제이나 방수제가 아무리 좋아도 작은 모래 등으로 시트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이음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청소와 이음 처리가 중요하다. 복합 방수. 복합 방수는 서로 다른 방수 공법을 같이 사용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고급 방수 공법이다. 예를 들어 액체, 도막 방수 플러스 시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 플러스 시멘트 도막 방수, 폴리우레탄 방수 플러스 시멘트 도막 방수를 같이 사용하는 방수 공법이다. 이는 이중으로 방수를 하고 다닐 공법의 단점을 보완해서 방수 효과를 올리는 것이다. 문제는 양생 등으로 공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사비가 고가이다. 옥상, 지하층, 주차장 바닥, 수조 등에 사용한다. 요즘 아파트 공사 현장의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방수에 이 공법이 많이 쓰인다. 아스팔트 방수. 옛날 최고의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였다. 이 공법은 아스팔트 루핑과 펠트를 200도 이상의 용융 아스팔트로 붙이는 방법이다. 8겹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수지만 시공이 어려워서 공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따라서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들어 공사비가 고가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열의 아스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솥을 걸고 불을 떼야 한다. 이때 화재 발생이나 화상을 입기 쉽다. 또 다른 문제는 연기가 심해 공해를 유발한다. 이런 이유들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공법이다.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공도 요즘은 별로 없다. 제일 먼저 하는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방수. 우리 현장의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방수는 복합 방수 공법으로 시공했다. 도막 방수와 시트 방수를 함께 시공하여 서로 보완하고 하자를 없앴다. 요즘 아파트 공사 현장의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방수에 많이 쓰인다. 감리 업무가 모든 공정에서 중요하지만 아파트 방수 공사에 대한 감리는 아주 중요하다. 입주 후에 물 새면 안 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파취 작업과 청소이다. 이 두 가지 작업은 방수공사 품질에 아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청소이다. 먼저 코너 등 취약 부분은 시멘트로 보강한다. 벽면을 바르고 코너 부분은 실란트로 면을 접는다. 바닥의 크랙 등은 파취해내고 실란트로 보강한다. 파이프 주위도 보강한다. 프라이머를 바르고 시트를 깔고 이음 부분을 보강 메쉬와 방수액으로 보강하고 방수층 보호를 위해 비닐을 깔고 버림 콘크리트 보호 몰탈을 타설한다. 비닐을 씌워 방수층을 보호한다. 균열 방지를 위해 버림 콘크리트에 메탈라스를 넣고 보호 몰탈, 누름 콘크리트를 쳐서 방수층을 보호한다. 샵 23. 장마, 태풍, 공정관리. 315일차. 현장에서 장마, 태풍은 특히 반갑지 않다. 우선 장마철이 다가오면 현장에서는 준비하고 확인할 일들이 많다. 감리단은 문서로 장마, 태풍, 낙로해 등을 대비해 미리 문서를 보내야 한다. 감리는 문서로 말하는 직업이다. 가설 구조물 점검 및 준비, 비계, 거푸집, 크레인, 가설 울타리 등의 고정 및 안전 상태 확인, 중량물, 타워 크레인, 갱폼, 야외 적치물 등 강풍 대비 조치, 환기를 위한 선풍기, 지하실 작업 등 설치, 준비 물품 확인, 양수기와 연결 호스, 전원, 마대, 삽, 곡괭이, 모래 등 기자재 준비, 자재 및 전기 장비 관리, 지상에 있는 간구에 취약한 자재들을 창고, 지하, 컨테이너 내부에 보관, 전기 장비들의 접지 확인, 전원 차단, 안전 조치, 타워 크레인 필회침 확인, 접지, 전기 장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스를 통해 전류가 땅속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접지. 어스는 전기 안전에서 중요하다. 즉, 감전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준다. 여담이지만 외부에서 안전점검을 나오면 접지선은 대부분 확인한다. 배수시설 점검, 배수로 집수정 관리 상태 점검, 집수정 펌프, 현장 펌프 작동 확인, 비상계획 수립, 기상경보시 작업 중단, 연락망 공유, 대피소 지정, 사전 안내, 양수 작업, 방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맛비가 오면 지하실은 물바다가 된다. 감전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이 많은 물들을 다 펌프로 뽑아내고 말리고 일을 다시 한다. 펌프는 여러 대가 며칠이고 밤새워 물을 푼다. 그래도 비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어느 누구에게는 반가운 비일 테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순환이니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태풍시 작업 중지 기준, 초속 10m 이상,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 양중 작업 중지, 초속 15m 이상, 비계, 갱품, 거푸집 설치 슬래시 해체, 고소작업 전면 중지, 초속 20m 이상, 현장 전체 작업 중지, 대피. 간구시 작업 중지 기준, 시간당 10mm 이상, 토공사, 굴착, 기계 운반 작업 중지, 시간당 30mm 이상 또는 하루 80mm 이상, 대부분의 작업 특히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지, 노가다, 건설인로 살다 보면 일기예보에 민감해진다. 우리나라의 장마철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이다. 남부지방서 시작해서 중, 북부로 올라온다. 장마 기간 동안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300에서 400mm 정도로 이는 1년 강수량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태풍 6월부터 10월에 불지만 대부분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분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연간 20에서 30개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준다. 8월 태풍은 가을 장맛비와 겹쳐지며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1950년 이후 큰 피해를 준 태풍 순위 사라 1950년 849명 사망, 루사 2002년 5조 1479억 원 피해, 매미 2003년 4조 2225억 원 피해, 올가 1999년 1조 490억 원 피해. 우리나라 낙로의 벼락. 우리나라는 매해 차이가 많지만 6월에서 8월에 평균 7만 회 낙로에 벼락이 친다. 연간 낙로의 사망자는 4명에서 5명이다. 낙로에는 정전 등 전력 공급에 피해를 준다.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공기, 품질, 공사비,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현장의 공정관리는 공사기간, 입주시기 준수와 직결된다. 만약 공기가 지연되면 자연히 품질은 나빠지고 무리한 공사로 공사비는 올라가고 따라서 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공정관리 일반사항 1번 시공사의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 및 승인 2번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지도 3번 시공사의 지연 공정 파악 및 만회 대책 검토 4. 시공사의 실시 공정표 검토 및 승인 공사 예정 공정표의 검토 갑니다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시공사로부터 예정 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 승인한다. 공정관리 방법 갑니다는 시공자의 공정관리 방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계약서, 시방서 등의 공정관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갑니다는 특수한 현장 여건, 돌관 공사 등으로 전산 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별도의 공사 예정표를 요청한다. 공사 진도 관리 1. 갑니다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예정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한다. 월간 공정표, 작업 착수 3일 전 제출. 주간 공정표, 작업 착수 2일 전 제출. 2. 갑니다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며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갑니다는 현장 여건, 기상 조건, 지작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정 진척도 현황은 최근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갑니다는 주간 단위의 공정 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 방지책, 공정 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진 공정 만회 대책 1번 갑니다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사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2. 갑니다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정 공정 계획 1번 갑니다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물동량의 증감, 공법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 자재 공급 지연, 공사 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할 수 있다. 2. 갑니다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갑니단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 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한다. 3. 갑니다는 형역한 공기 지체 시 감독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샵24 작업용 승강기, 리프트카, 호이스트 설치 321차 요즘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고층이다. 중공 후 입주자들은 편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지만 공사 초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거기다가 자재와 공구까지 운반해야 하니 작업자들이 힘든 것은 물론이다. 생각해보시라. 10층을 하루에 최소 2번, 담당하는 동이 3개 동이면 고층을 매일 6번을 오르고 내린다. 그런데 요즘은 10층 미만 아파트는 드물고 전부 수십 층이다. 그래서 공사용 승강기, 리프트카를 설치한다. 그러나 이 리프트카도 효용성과 안정거리 확보를 위해 8층에서 10층 정도 골조 공사가 끝나야 공사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가 끝났다고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곳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정엄사기관. 이 리프트카도 예전에 설치되기 시작할 때는 메카마다 전담 운전 요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탑승자 각자가 조작해야 한다. 물론 조작은 어렵지 않을 뿐더러 이미 다른 곳에서 경험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운행에 큰 문제는 없다. 작업용 승강기, 리프트카, 호이스트. 옛날에는 로프를 사용하는 윈치로 자재를 올렸다. 작업용 승강기는 유럽에서 개발된 것이 7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구조로 외벽에 설치된 가이드 레일을 따라 움직인다. 용도별 종류, 화물용,
화물만 운반한다. 적재 하중 1에서 2톤.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아파트 현장에는 화물용은 없고 전부 공용이다. 공용. 화물 플러스 작업자가 같이 사용한다. 카의 크기는 보통 1.5 곱하기 3m 높이 2.3m이다. 기술적으로는 높이 200m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사람이 타기 때문에 법적 관리가 엄격하다. 설치 전 준비, 설치 배치도, 레일 체결 계획, 전기 인입 계획, 기초 위치, 크기 결정, 구조 검토, 브라켓, 레일 지지 구조, 승강기 하중 검토, 설치공 자격 확인, 관계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설치 신고, 고용노동부, 지자체, 설치, 기자재 반입, 기초 준비, 메인프레임, 마스트, 와이어, 안전장치 등, 기초 준비, 콘크리트 타설, 철제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마스트, 타워 조립 및 세우기, 크레인 사용해서 작업, 지지 브라켓 설치, 보강, 카 설치, 캐빈을 타워에 끼워 넣기, 모터, 기어, 브레이크, 와이어 로프, 안전장치, 오버런 방지 등 연결, 전기 인입, 상부 레일 및 고정 프레임 확장, 시험 운전 및 점검, 카가 빈 상태에서 최대 하중 적재 시험, 속도, 비상 브레이크, 인터록, 도어 센스 시험, 검사 및 필증 교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정엄사기관, 비상장치, 오버런 방지, 과속 방지 장치, 전원 차단 시 비상 하강 장치, 설치 후 점검, 6개월마다 안전검사, 월 1회 이상 점검, 해체 시에도 계획서 작성 및 신고, 규정상 안전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적인 정지장치와 물리적인 스토퍼,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과부하 방지장치, 인터록,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리프트카 내부, 모터가 2대이다. 원하는 층수를 누른다. 설명문에는 중국어도 있다. 올라왔다. 내린다. 골조 공사가 끝나고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리프트카는 해체될 것이다.